좋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기 끄고 집어넣어 주시고요. 달려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이제 찔끔찔끔 미모든 문제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 나간 숙제는 하이튼 시간에 357번까지 였던 거 맞나요?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 있죠? 저 전화기 좀 얼른 갖고 올게요. 찍어놓은 게 있어서.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것 같은데 잘 못 찍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기 질문하실 거 쭉쭉 불러주. 못하겠다. iOS 업데이트를 했더니 사진 그게 뭐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질문 다시 쭉쭉 불러주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일단 300. 네, 여러분 숙지하셨던 것 중에서 이상한 거 있으면 일단 쭉쭉 다 불러주세요. 네? 일단은 다 불러보시고 토스할 거 또 넘기고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251번부터의 이상한 거 일단 다 불러주세요. 251부터 이상한 거. 아직도 해결 안 됐다. (295번이요) 그 다음에 295, 6 303이요. 295, 296, 그 다음에 303. 아까 250 얼마라고 하셨어요? 255번 이상해요? 55번 이상해요? 이상해요? 지금 같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313이요. 313. 305. 327. 327. 316. 316. 299요. 299. 336. 336. 뭐라고요? 19. 42는 안 해도 돼요? 342요. 352.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할게요. 352랑 295 사이를 다 채워주세요. 더 할 거 없어요? 37. 37. 50. 57. 50. 알겠습니다. 50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39. 36. 그다음 28. 끝났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295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난 이미 다 맞았는데 하시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냐면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감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5번 문제 보시면 정의용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오늘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가겠습니다. 괜찮죠? 자, x는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뭐였어요? y는 8이니까 자, 이렇게 그거 놓으셨을 때 얘네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fx를 이동하기 전이 원래 양수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그린 다음에 양수만 그려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애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애초에 fx 자체가 요거 하나짜리였어. 얘를 갖고 이렇게 우겼기 때문에 결과물도 한쪽만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얘가 이제 y는 gx입니다. 자, 얘가 y는 gx의 정체였고요.
여기서부터 x축, y축에다가 수선의 달을 내려라. 따랐다. 내려보죠 뭐. 자, 저는 이제 이 요상스러운 습관이 있어서 얘를 어떻게 이론을 붙이냐면 p 괄호 열고 p 콤마라고 안 합니다. p 플러스 2 콤마 이렇게 두시면 되게 편해요. 그렇죠? 되게 편하죠. 좌표 자체. 이건 뭐냐면 그 처음에 y는 fx 위에 있었던 어떤 점 p, p분의 1를 갖다가 2랑 8만큼 올렸다를 그대로 보여주는 식이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출제자가 원하는 건 야 원점까지 해가지고 넓이 좀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p 플러스 2랑 p분의 1 플러스 p분의 1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자. 숙명, 단대, 현대고도 조심하시고요. 만 조심하시면 될. 절대부등식 들어갔나요? 이미 들어갔었어요? 이번에 안 들어가요? 이번에 들어가요. 네, 그럼 서초고도 같이 조심합시다. 얘네들 보시면요, 여러분이 코시-슈바르츠를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저기 신생한테 다 배우셨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일찍 맞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부등식 좀 보여드릴 건데 산술기하를 쓰셔도 되죠. 불법 아니에요. 근데 코시-슈바르츠를 쓰면 어머나 이런 1 더하기 4의 제곱 같은이라고 25네 끝났잖아요. 됐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다음과 같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드릴게요. 얘를 딱 보고서 그 홍길동전이야. 우리 코시-슈바르츠 할 때 자 제일 1차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이야. 또는 나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절대부등식이 되게 약해. 이러신 분들은 양수면 산술기야, 실수면 코시-슈바르츠 그걸 그대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팍팍 차고 나가서 아니야 난 똘똘한 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수라 그랬으면 루트 씌우면 실수냐? 코시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납득하십니까? 얘를 갖다가 루트 2의 통째로의 제곱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쪽 뭐야? 루트의 p분의 1에다가 통째로의 제곱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됐으면 ax 더하기 by의 통째로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빠른 해법은 코시-슈바르츠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게 한 사람 더 있어. 코시, 부냐코프스키, 슈바르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세 분 다 탈모가 오셨고요. 생긴 건 코시가 제일 깔끔해요. 부냐코프스키하고 슈바르츠는 턱 수염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논문을 누가 먼저 발표하느냐의 문제인데 됐습니다. 하여튼 96번 보시죠. 296번 보시면 얘의 점근선을 구해라. 자, y는 3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7 얘를 이거 어떻게 하는 건 이건 아시죠? 여기까지 만들 줄 아는 거죠. 모르시면 이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까지 밖에 몰라요 저는. 근데 1, 2, 3, 4, 4분면을 전부 다 지나야 돼? 왜 이럴까? 단 k는 7이 아니다. 즉 얘가 상수함수 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점근선이야 뭐 구하는 건 아니지. 자, 점근선 그냥 여기다 두 개 써놨습니다.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k 빼기 7이 0은 아닌 거 알겠습니다. 출제자가 0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난 모르겠네. 그치 망연자실하네. 어떡하지? 그럼 이제 망테크 먼저 타겠습니다. 저는 망해볼게요. 제 생각이 아무래도 이게 아름답지 않겠냐. 그래서 k 빼기 7이 양수였다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되는지. x축 어딨나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x, 왜 이래? y축 죄송합니다. x는 0. 그래서 y축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를 좀 관찰해 보니까 일단 확실하게 되는 게 x 값이 양수이면서 y 값이 양수인 게 있어서 1사분면은 통과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가만히 보시면 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작은 음수예요 지금. 그 다음에 y도 언젠가는 0보다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3, 4분면도 지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혹시 느끼셨나요? 이미 4, 4분면은 불렀답니다. 4, 4분면의 조건이 뭐야? 파란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잘 씹네.
4사분면이려면 일단 x값이 양수이면서 동시에 y는 음수여야 되죠. 해보시면 있을 수 없는 조합이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망했구나. 빨리 인정하고 손절하고 다음 거로 갑시다. 자, 그럼 일단은 다음 거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고요. 그 다음에 y는 3 그리신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모양이어야 하냐면 요런 모양이어야만 하는구나까지는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k 빼기 7은 0보다 작아야 된다까지 됐습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는 알겠고요. 또 똑같은 연산을 좀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y축은 어디야? x는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x축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관건인데 x가 음수이면서 y가 양수니까 얘는 지금 2, 4분면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양수이면서 y가 양수인 게 언젠간 나올 테니까 1, 4분면 해결될 거고요. x는 음수인데 y는 음수가 여기 어디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3, 4분면까지 되는데 제가 지금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x축이 여기 있을까? 아니면 여기 있을 어디다고 해야 될까요? x축 지금 해결 안 된 데가 어디예요? 4, 4분면이 없죠. x는 양수이면서 y가 음수인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파란 선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뭐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짤막하게라도 4, 4분면에 속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지금 어떻게 거칠게 푸는지 보셨어요? x든 y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 마음을 정해. 그래서 y축 하나 일단 쓱 그어놓고 그 다음에 x축은 어디일까? 어디에다가 하는 게 이쁠까? 깔짝깔짝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두 개를 다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가지고 x축은 어느 위치에 얘가 하나를 고정해. 그 다음에 x축이 어디 있으니 이쁘냐 이렇게 하면 4, 4분면이 확보가 되네 라고 푼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의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계산을 마무리를 하실 적에는 나 뭐 했냐 여기에서의 그 내용을 좀 보셔야죠. y절편이라든지 또는 x절편이라든지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최초에 우리 출제자가 줄 때 얘를 뭐라고 줬냐면 fx라고 하는 것을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준 상태인데 여러분 이제 y절편 구하실 때 편하게 구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상수분의 상수만 구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나와주려면 y절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자, y의 절편 2분의 k 마이너스 1까지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뭐야? 답이 이상하네요. 답이 1보다 작다죠. 억울하게 틀리셨군요. 이거 7로 돼 있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전화기 가지고 뭘 좀 찾아갖고 보내줘야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299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틀렸죠? 네, 문제 틀렸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려서 299번은 뭐라고 보시는 게 맞냐면 얘를요 그냥 양변이 그러니까 거기 분모가 어디가 틀렸냐면 원래 이 문제 출제 의도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쭉 다 푸셨을 때 얘를 통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고쳐서 지금 바로 다시 풀어주시고요. 만일 이 문제를 집에서 맞아 갖고 오셨다 그러면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맞아 갖고 오셨으면 저랑 똑같이 푸신 거예요. 그냥 관성대로 푸신 겁니다. 문제 아니고 그죠? 다른 문자의 감사합니다. 잘 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주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이것만 수정되면 되는 거죠. 뭐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양변 갖다가 개수 비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었거든요. 296, 297 리뷰를 해라라고 써놨는데 297번은 오늘은 질문 아니에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다음에 296 했고 95 했고 94번 혹시 질문입니까? 한 장 앞에 넘기셔서 94번 해요? 네, 자 29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94번 문제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냐면요. 얘가 항상 일정하다. 자, 첫째 정석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곱하기 x의 제곱에다가 q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3 나와 있고요. x의 제곱에다가 p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q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하나의 분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얘의 값이 항상 일정하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알았어. 뭐 k로 일정하다고 치자. k는 상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정석해법이에요. x의 제곱에다가 p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q라고 한 것이 2k에다가 x의 제곱이고요. q 곱하기 k에다가 x였고요. 플러스 3k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뭘 하시냐면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셔야죠. 2k가 1이어야 돼요. x의 제곱 비교하시면. 자, 그 다음에는 x의 1차 계수 보시면 p가 qk랑 같은데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버려요. k가 2분의 1인 거 알고 계시니까 2분의 1의 q랑 똑같다 에서 멈추시면 사실은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수항 비교해보시면 q는 3k가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뭐 안 될 건 없다. 그럼 얘는 2분의 3이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p 나누기 q라 그랬으면 q분의 p를 뜻하는 거라서 결국에 2분의 1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제대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정석해법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뭐야 2분의 1에 2분의 1인데 q분의 p야. 그럼 q분의 p가 2분의 1이네. 끝. 앞으로는 이렇게 푸시겠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랑 완전히 똑같은 과정이 어디서 보이냐면 2분의 1 나왔네. p분의 q 나왔네. 3분의 q 나왔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말 잘못한 것 같은데 q분의 p요. 가운데 거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이 2대1, q 대 p, 3대 q가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쓰실 요령 같은 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말아? 2대1이었다. 이렇게 K. 논리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가 다 끝난 거고요. 300 얼마라고? 303번? 와우! 303번 되게 참 그래요. 그럼 303번 문제 보시면 자, 절대부도식이 이미 끝난 분들고요. 중간고사 이미 절대부도식 봤다 하시는 분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분수함수 있잖아요. 분수함수 그래프가 결국에는 절대부동식으로 그대로 통해버리기 때문에. 자, 303번 함께 즐깁시다. fx가 요 어떡하냐. 자, 제가 집에서 써온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괜찮으세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저기 분자를 그러니까 x의 3차 요거를 x의 2차 분모로 나눈 목과 나머지 꼴로 써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 대분수랑 똑같아 그냥. 그래서 목과 나머지 꼴로 쓴 다음에 찢었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뭐 1 이상이랬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fx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속마음은 뭐냐면 마음 같아서는 최대? 아니 그럼 얘는 지금 감소함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x가 1,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할 텐데 얘가 그죠? 얘는 최대값이 x가 1일 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근심거리가 뭐예요? 왼쪽이 최대일 때랑 오른쪽이 최대일 때가 과연 맞아 떨어지겠냐 이거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솔직히 안 되겠냐 그럼? 당연히 되겠지. 자, 마이너스에다가 바로 이거 x 플러스 1이고요. x 값이 1보다 큰 쪽이에요. 1 이상이에요. 그럼 제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할게요. 0이에요 아니에요? 0 아니지.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하는데요? 0이 아니야 나오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파블로프의 먹는가 돼가지고 나눌 거냐? 이거 바로 반응이 와야 돼요. 0이에요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나누자고. 4 나누기 x 플러스 x는 1 쓰시고 플러스 2 나오는 거 맞죠? 이해하셨죠 이거? 그러면 놀랍게도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냐면 x가 일단 양수랬으니까 여기서 산술기하로 푸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x 플러스 x분의 1까지가 2 이상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분모는 최종적으로 4 이상이죠.
그 다음에 분수식의 값은 최종적으로 1 이하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납득하세요? 자, 지금까지 내용 합쳐서 써볼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최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최대 1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전체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끝났어요. 세상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보시면 되는 거였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자기들끼리 위배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득하세요? 거죠. 그 다음에 305번 보시죠. 304번 답 있나요? 304번의 답은 A가 마이너스 2, B가 1, C가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305번 보시면 될까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중동기출, 상문기출,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막 다 들어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제가 얼마나 305번을 대범하게 풀 거냐면, 제가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에요. 영웅은 곡선 따위 그리지 않는다네. 자, 여러분께 이제 곡선을, 좀 그림 좀 그려! 라고 하면서 곡선을 그리시라고 말씀드릴 때는 옛날에 원방. 그 다음에는 미분하시고 나서. 아니면 뭐 지수로 그럼 줘요. 곡선을 그릴만 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자, 30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선을 먼저 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y는 3분의 5에다가 x 나오고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y는 x분의 4를 일단 그려보시고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뭐 이거 이상하네? 3만큼 올려라. 3만큼 이동을 해라. 그 다음에 얼만큼을 이동을 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요. 요 교점의 이름이 M이었습니다. 그죠?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하시면 얘가 N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거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원래의 그 그래프 직선과 y는 x분의 4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의 이름을 N이라고 일단 붙여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곡선을 갖다가 통째로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C만큼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올렸을 때 생기는 새로운 교점 자체가 이동이 됐다고 보셔도 상관없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야 MN의 길이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얘가 힘드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y는 x분의 4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이렇게 막 점근선 3짜리 해가지고 3에다가 C에서 이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네들이 교점 이 방향으로 보시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교점과 교점의 사이에 거리가 일정하다에 딱 꽂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점과 교점이죠. M과 N 사이에 거리가 일정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납득하십니까? 근데 이쪽 곡선 M점과 N점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X의 위에 이고 있는 분자가 4예요. 지금 분자가 4로 일정해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에 평행하게 이게 직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C에다가 5를 배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3분의 5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얘의 길이는 뭘로 일정해요? 2의 34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납득하십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뭐 문제집에도 나와 있고 중동이었나 어디 기출에도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MN의 길이가 일정할 때가 이제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조금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리면
자, 세 번째 줄에 K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K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면 여러분 이때의 그 탈출법 알고 계시죠? K에다 0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관계없다며.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배째라요. 관계없다 그랬냐? 알았어. 관계없게 해줄게. 그럼 0도 집어넣고 1도 집어넣고 마음에 드는 거 막 집어넣으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K가 0이었을 때도 역시 얘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MN의 길이가 일정하다 그랬으면 그냥 M.N점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직선상에서 이제 움직여버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그 얘기. 오늘 보는 시험에 여러분 이제 NCR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아시는 거죠. 이제 NCR은 뭐였죠? N팩 나누기 N-R팩에다가 R팩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NPR이라 그랬으면 얘는 그냥 N명 중에서 R명을 갖다가 줄 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식은 이렇게 됐다. 그럼 얘를 이용하시면 얘는 NPR을 갖다가 R팩으로 나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아까 신쌤한테 잠깐 얘기 들으니까 파스칼 삼각형 얘기도 다 해주셨다면서요. 네. 여러분 되게 잘 배우신 겁니다.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죠? 여기가 NC R 빼기 1이고 NC R이었어요. 두 개 더 뭐 나와요? 뭐지? R이에요? 이유도 알고 계시는 거죠? 얘네들의 의미, 그냥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원래는 무슨 얘기하려고 이걸 문을 뗐냐면 여기 지금 단기형 서술형이잖아요. 305번 지금 푸신 게 단기형으로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단기형 서술형에서 그러면 1번과 2번을 이용하여라 그랬으면 1번과 2번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네,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갑자기 생각나서 파스칼도 배웠다면서 라고 말씀드린 건데 얘를요 일단은 식으로 쓰시면 무조건 나와요. 얘네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실제로 더하시면 얘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식으로 막 유도도 해보셔야 되고요.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거죠. n명 중에서 내가 결국에는 n 플러스 1명 중에서 여기 하나씩 다 낮출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도 n으로. 자 그럼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거 속마음은 n명 중에서 r명을 아무렇게나 뽑고 싶어. 자 봅시다. 이 중에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시냐면 여기 이 테이프 이쪽에 6분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예요. 4명 뽑을게요. 6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싶어 나는. 근데 그 여러분이 프로듀스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내 원픽이 있잖아. 내 입장에서는 얘를 뽑아 안 뽑아만 중요한 거야. 사실 내 마음은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오시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못 뽑혔네. 에이씨.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애기는 이미 뽑았다 치고 우리 애기 이미 뽑혔어.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해놨어. 나머지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요? 3명 뽑아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이거 납득하세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걸 뜻하고 있는 거라고. 납득하시죠? NPR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NPR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에 6명 중에 4명을 뽑아다가 줄을 세울 거야. 원래대로 하면 6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만 보여. 저는 사실은 유진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유진이가 뽑힌 상태에서 라고 하면 우리 유진이는 이미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숨겨놨어요. 나머지 5명 중에 3명만 뽑아서 알아서 줄을 세워. 그럼 단단다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우리 유진이를 몇 번을 만들 거예요. 거죠. 얘네들끼리는 어차피 앞 순간 뒤 순서로 서 있는 상태고요. 우리 유진이가 1번이면 유진이 여기 갈 거야. 우리 유진이가 2번이면 일로 갈 거야. 3번, 4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거 곱하기 총 4명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런 같은 거. 이번에는 내 눈에는 유진이만 보이기 때문에 내 세상에는 유진이가 없으면 그냥 어느 강이야. 그냥 관심 없어. 유진이 없이 나머지 5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줄세우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어떡하지?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줬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단계형 서술형에서 이용하여 같은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용을 하세요. 이용하세요. 그게 굉장한 힌트니까. 자, 그럼 다음 근식거리 보시겠습니다. 305번 됐고요. 313번 보시면 되죠. 313번 내용 보시면요. 이거 되게 잘 만든 문제인데 이런 거에 쫄지 마세요. 그냥 하시는 대로 하면 돼. 313번을 풀어서 처음에 맞으셨으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수학을 진짜 수학적으로 잘하시는 분이고요. 아닌 분들은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한번 틀릴 수 있다? 근데 담백하게 접근하세요. 담백하게.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약간 개성들도 다르시고 이렇긴 한데 중등부 타이틀 붙은 문제라고 하면 진짜 다 담백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뭔 소리지? 자,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일단 긴장을 살짝 하시고 웬만하면 이 문제를 푸실 거면 진짜로 예를 드는 걸 따라가시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얘기를 괜히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의 설정을 적응시켜 주고 싶어서 물어주는 예시입니다. 따라가 볼게요. 뭔 얘기야 이게? fx가 x분의 1이었다. 알았어. f의 두번 합성의 x는 뭐예요? x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fx분의 1 그러니까 얘는 x가 되는 거 맞네요. 그래놓고 나서 보면 얘는 합성을 계속 했을 때 x분의 1, x분의 1, x 어차피 이것만 계속 반복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f의 2나 4나 다 똑같은 거 맞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를 따라가실 때는요 절대 손을 보시면 안 돼요. 제대로 한번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한번 제대로 배우고 가자. 그래서 네 번, 그러네 얘네들 다 같은 거 맞죠? 같아 맞아. 그랬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놈들 중에서 제일 조그만 숫자는 2였다. 그래서 디멘션으로 쓴 것 같아요. df라고 하는 건 2라고 쓰겠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 h 함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dh의 두 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dh나 좀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의 숙명이 그 합성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차피 해야 돼. 그럼 하세요 그러면. h의 두 번 합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hx를 통째로 빼라. 이거 맞죠? 자, 그 다음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분수를 계산을 하실 적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통분하고 뒤집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분자분모에 똑같은 식을 곱해버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분배 법칙을 하시는 거예요. 분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1 빼기 괄호 열고 1 빼기 x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에서 1 뺐으니까 없어지고요. 플러스 x만 나올 것이고 x분의 1 빼기 x.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제가 지금 dh가 2가 아닌 건 확실히 알겠네요. 2는 아니네 일단. 그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가 마이너스였죠? 분모가 1 빼기 x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 합성까지는 일단 해놨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한 번 더 쓸게요. x분의 x 빼기 1이 있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냥 x가 앞이 마이 플러스인 게 제일 좋아서. 자 얘를 마저 한 번 더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h 세 번의 합성 해보시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x 자리에다가 이 두 번짜리를 통째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분자에는 1로 올라가고요. 분모에는 1 빼기 x분의 x 빼기 1 이런 모양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던 근심 계속해보자. 여기도 x 나와야 되고 여기도 x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분배 법칙을 하셔야 되잖아요. x에서 빼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드디어 우리 분모가 1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나왔어? x. 나 살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h의 세 번 합성을 하시면 걔가 x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가 중요한 거예요. 얘를 괜히 이렇게 들어준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싸가지 없는 출제자 뭐라고 할 거냐면 야 예를 들어 fx가 x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이거 쓱 빼놓고 그러니까 df는 2라고 저는 이렇게만 줄 거예요. 근데 우리 중동고 선생님은 진짜 다정다감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얘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일부러 보여줬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따라 적자 이거지. 자 3번 합성의 x가 6번 합성의 x랑 같은 거 인정? 똑같이 쓸게요. 9번 합성의 x랑 같은 거 인정? 그죠? 얘네가 중요했어. 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dh의 한 개짜리는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dh의 두 번은 뭐가 나올까? 자, h 두 개짜리 있죠. 얘가 하나의 함수야, 하나의 함수. 얘를 한 번 더 하시면 걔는 h의 4개짜리 되는 거 맞죠? 자, h의 2개짜리 있죠. 얘가 하나의 함수인데 걔를 3번 하시면 h의 6개짜리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언제 x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h의 3번 합성이 x였고요. 다음에 6번을 합성하면 x가 나온단 말이에요. 6번 합성한 거라는 거는 2번 합성한 거 얘를 3바퀴 돌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다 나왔네. 자, D의 H 3이야.
세 번 합성한 이 녀석은 그냥 그 자체로 y는 x죠. 이거 납득하세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에서 쭉쭉 가니까 3, 3, 1. 그 다음에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도 계속 3, 3, 1로 도는 거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만 싹 다 더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3개짜리를 한 세트로 몰았을 때, 3개짜리를 한 세트로 몰았을 때 99까지 가야 되니까 얘가 33묶음 있는 거 맞습니까? 33묶음까지 일단 가신 다음에 마지막 100개째는 얘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33 곱하기 331에다가 3 해보시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바로 나와요. 괜찮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수학을 잘하고 싶으시면 어떤 편견 없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견 없이 그대로 보시고 실제자가 하자는 대로 일단 그대로 따라가 주세요. 자, 다음에 16번 보시겠습니다. 316번도 마찬가지로 번분수를 계산을 하셔야 될 때, 자, fx 어떻게 생겼어요? fx는 지금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의역은 제가 아직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여기까지 이제 설정을 해두시고, f를 지금 2번을 합성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ff에다가 x 한번 써보시면, 얘를 갖다가 얘 fx 플러스 2분의 fx 플러스 1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저도 그대로 따라 쓰겠습니다.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 나와 있고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이제 이거 그대로 그냥 한 번씩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분수 계산 어떻게 하시라고요? 통분하고 뒤집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자, 어떻게 해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식 x 플러스 2를 좀 곱해줘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거 할 수 있는 건 별거 있어요? 얘를 분배 법칙 하시면 되죠. x 플러스 1 한 번 나오고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1 한 번 나왔고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한 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 3 곱하기 x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됐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끝났네. 그죠? 얘가 우리의 구간 내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는 그따위 거 알게 뭐냐예요. 왜냐하면 자, 점근선의 위치만 잘 보세요. 점근선이 지금 x는 마이너스 3분의 5를 기준으로 이쪽 저쪽인데 우리한테 준 구간은 어차피 이 오른쪽만이야. 그래서 얘네 대한 최대와 최소가 실제로 존재를 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저는 게을러서 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최소, 최대, 최대, 최소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니까 그냥 f에다가 2번 합성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 f에다가 2번 합성에다가 1 집어넣어서 얘네들 짝짝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8분의 9 이쁘게 나옵니다. 그렇죠? 316번은 제가 특별히 어디에다가 힘을 줘서 말씀드렸냐면 번분수 계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죠. 319번 문제를 푸실 적에 여러분은 일단 양변에서 30 빼놓고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의 x값이라든지 뭐 항상 성립했을 때의 a나 b가 부등식의 각 변에서 3을 뺐을 때의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보셔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319번 어떻게 되냐? 30배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요. x 빼기 2분의 1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곱하기 바로 x 빼기 2의 통째로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또 그림이나 그려서 거쳐겠어요. 자,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x가 2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출제자는 x가 3부터 5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알았어. 3,1부터 5, 3분의 1 말하는 거지. 까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반사합시다. 오른쪽 거 먼저 할게요. 우리가 함수를 두 개로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를 무시하시고 함수를 두 개로 잘라서 y는 x 빼기 2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하나는 y는 b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그릴 생각이야 지금. 그죠? 요 녀석에 대해서 아는 거 뭐겠어요? 2 콤마 어딘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2 콤마 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포물선 쪽 있죠. 얘를 갖다가 f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y는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통째로의 제곱을 제가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여러분은 뭘 아세요? F에 3 집어넣었을 때 1 이상이어야 된다까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납득하세요? F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1 이상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구간 3부터 5까지를 하면 얘는 포물선은 이미 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F3이 뭐였는데 근데 F3을 실제로 구해보시면 얘가 B예요. 그죠? 따라서 B는 1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얘는 2,-1에서부터 출발하는 녀석이잖아. 그죠? 2,-1에서부터 가는 녀석이 직각놈이 가장 커봤자 요 곡선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직선은 뭐 gx라고 제가 이름 붙일게요. 자, g에다가 5를 집어넣으시면 3a 빼기 1 나오는 거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3a 빼기 1이 그래도 앞만 커봤자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등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등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값이 a가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실 때 저기 그냥 그림을 통해서 기울기 아니면 2차 함수에서의 폭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자, 319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25번에서는 여러분 뭘 주의하셔야 돼요? 325번에서 디귿 보시면 디귿에서는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이어야 맞습니다. 그죠? 이거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주시죠. 자, 327번은 대칭성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얘를 이 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 2 플러스 x는 x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랑 만나는 점이 어쩌고 하는데 여기서 혹시 관찰을 해보셨습니까? 둘 다 점근선이 똑같습니다. 두 함수가 다 점근선이 똑같아요. x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y는 2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p를 지나며 어쩌고 되어 있어서 제가 얘를 이 정도로 한번 그어볼게요. 얘가 y는 요 녀석의 그래프예요. 자, 그랬고 저 녀석 있잖아요. 저쪽 녀석을 생각해 보시면 y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하냐면 y는 2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죠? 자, 근데 출제자가 지금 k가 2보다 작다고 굳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파란 그래프가 솔직히 얼만큼 불러붙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죠? K값을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걸로 그려지겠군까지는 납득하십니까?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해봅시다. 자, 그래프 위에 한 점 P를 지나면서 XY축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모든 상황이 대칭일 거라서 여러분이 굳이 P점을 여기다 잡으시는 게 실익은 없습니다. 그죠? 자, P점을 아무데나 일단 한번 잡아봐. P점 여기 있다 치자. 그래서 P점을 P, 2 플러스 P 플러스 1분의 3 뭐 이런 정도로 설계를 해 보실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려냐면 XY축에 평행한데 얘랑 만나야 된다라고 어떻게 안 만나겠다. 으아! 만났다 칩시다. 이제 쫙 해서 만나는 점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A점과 B점이 어디를 지난다 그랬어요 지금? 아씨 어떻게 안 만나냐. 아이고. 자, A점과 B점이 전부 다 어디를 지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대단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대칭성에 의하여 자, A점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B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B점이 있을 것이다. 얘네들이 지금 어디를 지나야 하냐면 자기네들의 점근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여러분은 지금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뭘 모르시냐면요. K의 값은 아직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곧 알게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파란색을 되게 멀찍이 그렸더니 도저히 이 점에서 안 만나지는 거 확인하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점이 있고 A점이 있었고요. B점이 있고 점근선의 교점이 A, B에서의 중점이겠죠. 보나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한 얘기 이해했어요?
자, 점근선을 위에다가 겹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놓고 보시면 점근선의 교점을 갖다가 그냥 제 맘대로 C라고 이름을 그냥 붙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직선 AB가 어디를 지날 때라고 했는데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심지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고 얘가 그 파란색과 A점에서도 만나고 B점에서도 만난다. 이런 설정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2등분 아니에요? 2등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거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상호 눈 뜨시고 우리는 이 직각삼각선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점대칭이야 원래부터가. 근데 이렇게 일직선 쫙 이었을 때 만난대. 그러면 알았어, 야 너네들이 길이가 같구나 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야, 삼각형 대 삼각형이 2대1로 닮을 수밖에 없겠군 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얘네들이 왜 닮았는지 좀 봅시다. 얘네들은 X축, Y축의 평행이고 수직이고였고요. 여기서도 역시 제가 빨간색을 그런 식으로 그었기 때문에 2대1로 닮았군 이라는 것만 인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점근선을 쭉쭉 연장을 하셨을 때 여기랑 여기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는가? K-2라고 하는 게 음수인 줄은 알겠으나 절대값은 무엇이어야 한다? 쟤랑 완전히 똑같은 3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음수다? 그러니까 K는 -1일 수밖에 없다. 끝났습니다. 이거 납득하세요? 굉장히 중동스러운 문제고요. 얘를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시다가 뭐야 점대칭이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라는 것까지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27번 이런 문제였고요. 28번을 맞아갖고 오셨어요? 28번 해봅시다. 자, 함수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골라라. 알았다. 구해보자. 자, 일단 1번 그 기억. K가 1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K가 1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 K가 1이야.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0 이상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사실은 여기에서 원래 얘는 최대 최소가 없지 않나요? 왜냐면 여러분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녀석을 그림을 그리실 때요, x가 -1인 거 알겠고요, y가 1인 거 알겠고 요 방향인 거 알겠죠? 근데 얘가 항상 1 미만입니다 라고 쓰시는 거 참이고요. 1 미만, 야 우리 명제 좀 하자. 우리는 여기서 뭐 얘기할 거냐면 야 y값이 1 미만이잖아 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이쪽 구간에서 걔가 1 이하인 거 아니에요? 1 이하라고 써도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하라는 게 말뜻이 뭐야? 작기만 해도 되고 같아도 돼. 작거나 같아. 작으니까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중학생이어도 되고 고등학생이어도 돼. 맞잖아,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얘가 참이죠. 그때 야 최대값이 1이잖아 라고 하면 이거 맞아야 틀려. 그건 아니다. 최대값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 함수 값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값을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기억 일단 불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K의 값에 관계 없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관계가 있거든요. 자, 원본 문제 다시 보시면 fx는 x 플러스 1분의 k 곱하기 괄호 x 플러스 1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자에 있는 그 다항식을 분모로 나눈 몫과 나머지 이렇게 출발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몫은 k였고요. 나머지가 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k 빼기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점근선을 슬슬 그어보겠습니다. 자, 점근선 어떻게 생겼냐? x는 -1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k인데, 자,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좌표 평면을 그리고 계시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좌표 평면을 그리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1이었을 때가 여기니까 y축, 즉 x는 0이다가 얘보다 오른쪽인 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더 이상 뭐 못하겠어요.
자,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면 K가 양령 음중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 4분면과 3, 3면 지난다고 얘기할 근거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3, 4분면 먼저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 3, 4분면의 조건은 뭐냐면 X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Y도 음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X가 음수죠.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조금만 오른쪽에 있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X가 약간이라도 음수는 음수예요. 근데 Y도 막 공부박질 치니까 음수인 건 맞죠.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 지납니다. 확실해요. 그렇죠? K가 얼마큼 위에 있는지. 자, 이번에는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면 X는 일단 음수인 거 확정이잖아. 근데 K가 아무리 큰 양수여도 K가 한 1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그거보다 위로 올라갈 거잖아. 자,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를 꼭 지나기 때문에 2, 4분면도 반드시 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행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이 조금 더 많아서요. 1, 2, 3, 4, 4분면을 다 지난댔는데 우리는 이미 알지롱 2, 3분면, 3, 3분면 지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K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내가 요 녀석을 4, 4분면을 지날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과 4, 4분면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다 지날까? X가 양수이면서 Y가 음수이기도 해야 되고 양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K가 일단 양수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X절편이든 Y절편이든 둘 중에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저는 Y절편이 편하니까 Y절편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Y절편을 분수함수식에서 Y절편을 구하시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X에다가 0 딱딱 집어넣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1분의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1분의 K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럼 K 마이너스 2가 요 위치예요. K 마이너스 2가 음수여야겠네? 맞아요? 자, 따라서 얘는 K 값은 2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디귿도 참. 그래서 답은 나다. 5번입니다. 자, 29번까지 했고요. 36번 보시겠습니다. 어? 더워요? 리모컨이 전혀 없습니다. 에어컨 잠깐만 틀게요. 자, 336번 보시면 제일 솔직한 풀이는 뭐냐면요. 풀이라고 할 것도 없어 솔직히. 얘는 그냥 찍으세요. 자, 지금 336번을 탈출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출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5,5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 fx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보셨다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f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에다가 루트에다가 12 곱하기 x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1이죠. 맞아요?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마이너스 5,5가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지금 쌩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 이 문제를 그대로 풀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에 11에 61부터 출발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래. 갑자기 뭐가 또 이거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5,5를 지나야만 한다는 걸 출제자가 어떤 표현을 써서 알려주고 있냐면 이 그래프를 전 구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찌르려는 거 아니야. 여기부터 출발하는데 역함수가 있어. 요게 핵심입니다. 그 역함수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 여기부터 출발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점 마이너스 5,5라는 게 이 위에 있다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5가 우리는 y는 fx 위에 점이라는 걸 일단 확실히 알겠고요. 그죠?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당연하게도 얘는 5, 마이너스 5잖아. 이상해요? 보시면 자, 출제자가 나름의 이거는 어차피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감소함수인 거 보이시죠?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얘와 자기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직선상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전공법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던지면 이 녀석이 어차피 생긴 꼴을 보시면 y는 x랑 한 번은 만나겠죠. 이 교점이 y는 f 인버스 y 교점인 것도 맞아. 근데 얘네들은 몰래 밖에서 2번을 더 만나게 됩니다. 총 3번 만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는 눈물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F 인버스의 식을 구하세요. 저는 안 구할 거예요.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얘는 6 빼기 x의 통째로의 제곱에다가 빼기 1 나누기 12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긴 할 거예요. 얘하고 루트가 같다고 놓으세요. 자, 루트라는 거는 2분의 1차예요. 2분의 1차하고 2차가 같다고 놓으시면 4차 방정식 푸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슬슬 이 찍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좀 구해볼게요.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알아요? 그냥 없다고 하셔도 돼요. 없다고 하시면 돼요. 뭐 카르다노의 방법이 어쨌든 페라리 방법이 있긴 한데 실제로 그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도 아닐 뿐더러 막 평행이동 난리를 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서 푸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4차 방정식을 풀 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푸셨던 거 전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인수분해 하신 거죠. 보기차식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를 하셨고요. 4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내가 또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인수 정리를 쓰셨죠.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인수 정리를 써서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 인수 정리라는 건 뭐였어? 저 맨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집어넣으시고요. 그래도 안 돼. 그럼 2분의 1 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을 실제로 푸시는 거는 시간 내에 절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시험용 풀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풀 줄 안다 모른다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4차 방정식을 정말로 다 푸시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계산 한 번도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못 풀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렇게 해서 8점짜리 중에서 그냥 점수를 1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채점 기준표상에서의 첫 번째 그걸 못 넘어서. 그러면 저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면 해봤더니 마이너스 5,5 지나는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것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진짜 y는 x하고의 교점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를 적당히 둘러대면서 쓸 겁니다. 솔직한 표현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f의 마이너스 5가 5라는 건 어떤 경로로 알아냈냐면 원래대로 하면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61, 6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어디 이상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일단 근데 얘가 1대 기억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당연히 마이너스 5,5를 지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 위에다가 언어 순화해서 뭐라고만 쓸 거냐면 자, f의 마이너스 5가 5고요. f의 5가 마이너스 5잖아요. 사실 두 번째 식을 쓸 때는 여러분께 어떤 논리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 한마디로. 어차피 우리는 인수정리까지 가면 찍을 거니까. 무슨 얍삽한 짓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라고요. 얘네들을 지난다는 걸 아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의 교점 두 개는 이렇게 생겼다 까지를 선언을 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아니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하고 연립했을 때는 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도 자기 자신과 역함수 교점이 맞아 라고 쓸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서술형이니까 서술형 2니까 오히려 더 그럼 마이너스 5,5가 여기고요. 5, 마이너스 5가 여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제 뭐 어디 위에 있겠죠. 자,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삼각형에 대하여 그냥 넓이를 구하시오라서 여기서부터는 사선식을 쓰시든 뭐 아니면 점직선을 쓰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찝찝해 하시는 거 중대부분은 그래도 서술형을 써야 될 텐데 8점의 배분이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시죠? 채점 기준표에서 일반적으로는 3개 정도 단어로 나눠서 여기까지 썼으면 30%, 저기 쓰면 40%, 거기 쓰면 30% 이런 식으로 많이 주거든요. 8점짜리를 갖다가 나누라고 하면 저 같으면 3, 3, 2 아니면 3, 2, 3, 2, 3, 3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3, 3, 3은 아니잖아. 누구로 2를 줄까? 대충 이렇다고 칩시다. 하나에다가 5 더하기 3 이렇게까지는 잘 안 줘요. 그러면 채점 기준표상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3개의 교점을 구했으면 2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를 저는 쓰진 않았지만 빵점은 아닐 거예요.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제대로 썼어. 그러면 답점수까지 해서 웬만큼은 받는다는 거죠. 8점 중에서 그래도 한 4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4, 5점.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좀 채점한 사람한테 좀 미안하니까 이 부분은 정상거 쓰려고. y는 x하고의 교점이 y는 f 인버스하고 교점이랑 셋이서 한 점에서 딱 만날 거기 때문에 얘가 걔네들의 교점이 됩니다라는 걸 일단 좀 정상거 써. 그럼 거기서 1점 정도 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걸 구하는 과정을 원래대로 하면 슥슥슥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쓰겠다는 거야. F-5가 5이고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F의 마이너스 5가 5이고 F5는 마이너스 5이므로 여기다가 얘를 만족한다 그랬으면 F 인버스에 5가 마이너스 5 되는 거 아시겠죠? 얘를 만족하면 F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시면 5 나오는 것도 아시겠죠? 얘만 일단 줄줄줄 다 써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따라서 얘네들이 교점입니다 라고 쓰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는 생각을 어느 쪽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조금 못 느끼고 있어요. 이걸 보세요. 자 8점짜리야. 여러분 지금 이 한 문제만을 놓고 뜯어보고 계시죠? 아씨 이렇게 하면 지금 깎일 텐데. 깎이세요 그러면. 전교생 통틀어서 한 300명에서 400명은 잘 안 넘죠. 300, 한 80명 이렇게 봅시다. 380명 중에 그러면 이걸 나보다 잘 쓴 새끼는 누군데? 몇 명인데? 그걸 보시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엄밀하게 쓰잖아요. 자 그럼 아까 보여드렸죠. 2분의 1을 이렇게 되는 2차식과 루트가 같다. 4차 방정식을 풀어. 4차 방정식을 그 방법대로 해서 똑바로 풀어내서 두 개의 근 마이너스 5와 5와 마이너스 1 찾아내고 나머지 무연근 하나 나오는 거 쓸모없는 근 하나에서 얘가 쓸모없습니다까지 다 쓰면 몇 분이 지나요? 정말 이렇게 썼을 때 10분 이상 지나요. 10분에서 20분 지나고 계산 틀려요. 걔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어차피 이런 문제가 있으면 100점은 없어요. 100점이 없는 시험에서 뭐하러 100점을 맞으려고 애를 쓰다가 나머지는 다 놓칩니까? 저 같으면 답을 빨리 써놓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조금 너무 비어 보이는 데다가 흑채를 뿌린다 이렇게 그냥 접근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강하게 권장드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시험이니까. 이해해 주시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얘가 36이었고요. 37번 빠르게 볼게요. 자, 37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곡선 주고 뭐 넓이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미분이라도 하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보시면요. 얘는 간단하게 저기만 잡고 갈게요. 컨셉만 잡을게요. 자, y는 fx는 루트에다가 2x 하나 나와 있고요. 그럼 얘는 x는 0이고요. x축 있고 y축 있고요. 0,0이었고요. 2가 있고요. 한 놈은 이렇게 생겼고 한 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gx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바로 이거 x 빼기 2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x 앞에 붙어 있는 그 숫자의 계수의 절대값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계수의 절대값만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를 가지고 뭐냐면 y는 루트에 2x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시고 이만큼 k만큼 이동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구간 길이 x의 길이가 이만큼이었을 때 요거를 뒤집으면 저거가 된다고요. 공률이 완전히 똑같다는 걸 입증해 드렸습니다. 납득하세요? 평행이동하면 포개지는 사이니까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당성을 이미 부여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찢어 쪼개가지고 얘를 야차 해갖고 해서 집어넣으시면 이만큼이 딱 나올 거라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하면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직사각형의 면적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가로의 길이가 2였으니까 준서 높이는 5가 나오는 거 아시겠죠? 얘는 2,5를 지나야 되니까 k값은 5였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아이고 빡세네. 그 다음에 39번 39번 꼭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 얘기할게요. 39번하고 40번까지 하고 나머지 또 넘기겠습니다. 참. 39번은 어떤 스킬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이거 문제를 푸실 적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루트는 몇 차라고요? 2분의 1차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쿵짝쿵짝 나와 있는 문제를 푸실 때 339번에서 제가 또 여러분께 뭘 말씀드릴 거냐면 곡선 따위 그리지 마시라고요. 곡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죠? 자, P점의 좌표를 P, 루트의 4 빼기 P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까지 써볼게요. 사각형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밑변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밑변 높이 하시면 2 곱하기 루트에다가 4 빼기 P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차수가 서로 2배잖아. 2배고 2분의 1이죠. 자, 요만큼만 할까요? 요만큼을 T라고 칭하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P가 뭘로 보이세요? P는 4 빼기 T제곱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뭘 푸셔야 되냐면 4 빼기 T의 제곱 플러스 2T라는 이 2차 함수의 최대 추소를 구하시는 과정이고요. 마이너스에다가 T-1의 통째로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5였기 때문에 최대값은 5가 됩니다. 끝났어요. 됐습니까? 아, 물론 서술형이었으면 저는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덧붙일 거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T라고 하는 건 2보다 2 이하고요. 원래 0 이상인데 그 중에서도 사각형이 생기려면 0초가 2 미만이다 라는 것까지 써주면 완벽한 서술형 답안이 되죠. 됐어요? 푸시고 이 정도로 푸시고요. 40번에 대해서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은 340번 문제를 깨끗한 종이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으신 다음에 학교 선생님께 가서 공손하게 물어보세요. 그게 목요일까지의 숙제입니다. 340번 진선 요구는요. 오류라서 전원정답 처리가 됐어요. 이 중에 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해주셨으니까. 네, 이거는 왜 전원정답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망테크를 빠르게 타드리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정수랑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문신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분모 유리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에 거 빼기 밑에 거에 보시면 루트 더하기 1 빼기 루트 빼기 1이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좋습니다. 얘가 또 정수해야 돼. 어쩌라는 거야. x 플러스 1분의 3이네. 얘가 정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x 플러스 1이 이거 받아 적지 마. 망테크야.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맞죠? 그 중에서 최소이려면 x는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이렇게 푼 사람 바보고요. 바본데 자기가 바본 줄 잘 모르고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진정한 승자인 것 같아요. 정수가 지금 5개가 나와 있잖아. 될 것 같으면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은 거 아니야? 1번을 집어넣는데 답이 됐으면 이건 어차피 1번이 답인 거잖아.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서 어디가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트의 2i 빼기 1은 이미 망하지 않았나요? 우리?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이거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요. 정수 나왔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는 1번을 집어넣었을 때 얘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냥 아무 뭐 이름도 한 번 안 불러줘. 야, 얘 값이 정수야.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정수 안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4 집어넣었어. 이거 정수 맞잖아.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때문에 이제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뭐 추석이나 이런 식의 문제도 있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옥신각신을 하고 뭐 교사님 지도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결론은 정답은 나왔긴 했었고요. 이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만일 무리함수라고 하면서 야 무리함수 이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보자마자 x는 마이너스 2상이에요. 그래서 2번을 답으로 쓰신 분들은 뭐냐면 무리식 안의 값은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된다를 가지고 푸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2번 쓰셨으면 저는 승리자라고 봅니다. 근데 왜 1번이 또 답이 되느냐? 넣으면 또 결과물은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과과정상 무리 함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루트 안이 0 이상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뭐게? 2017년은요 1학기가 수 1이었어요. 2학기가 수 2였어요. 이름이 1, 2학기 이렇게 교과목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요구하냐면 야 얘네들 선 넘나들지 마. 1학기 내용 2학기 내지 말고 2학기 거 1학기 내지 마. 원래 규칙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심지어 고등수학이에요. 한 번의 교과목입니다. 여러분은 허수를 고등수학에서 배우셨어요. 1학기 때 배운 게 아니에요. 고등수학이라는 한 권의 텍스트 안에서 배우셨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다시 붙으면 또 다르게 갈라질지도 몰라요. 선생님께 공손하게 여쭤보세요. 절대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이거요. 선생님 문제 잘못 내가지고 오류라서 전원정답 했다면서요? 막 이렇게 깐죽대면서 물어보지 마세요. 선생님들끼리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깨끗한 쪽, 책 그대로 갖고 가지 마시고 깨끗한 쪽에 따로 옮겨 적어 가셔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공손하게 하시고요. 사실 선생님이 1번을 답으로 하시든 2번을 답으로 하시든 틀린 건 아닙니다. 뭐 3, 4번은 제가 뭐라고 실드를 못 치겠고요. 뭘 답으로 하셔도 나름 맞는데 대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선생님을 공격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논리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래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또는 선생님께서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마 학교 선생님이면 당연히 2번을 답으로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럼 여러분이 또 공손하게 여쭤보면 돼요. 선생님 혹시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무리식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종 결과물은 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성껏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갖고 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걸 답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는 아무 말도 없어도 원래부터 0 이상이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공손하게 여쭤보시고 답변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뭔가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면 녹음하면 제일 좋은데 선생님의 필적으로 이렇게 써주신 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라도 대학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절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줄 마음이 나려면 학교 선생님도 되게 바쁘잖아. 바쁜데 그래? 너 이거 공부하니? 잠깐 막 놓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풀어서 주실 정도려면 마음이 동해야죠. 여러분 공손하게 여쭤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손하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1번을 넣었더니 결과물은 돼. 그러니까 이제 1번을 답으로 한 사람이 많았고 여기서도 무리식이라고 사실은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을. 무엇보다 무리 함수는 아니었어요. 얘가. 그래서 약간 시비거리가 있고 여러분은 그동안 고등수학으로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그렇습니다. 그러면 30부 40까지 했고 얘네는 나중으로 미루고요. 그래봤자 몇 번? 우리가 숙제가 어디까지 였었나요? 원래 57까지였네. 이틀이니까 조금만 합시다. 358부터 공손하게 80점까지 하실 수 있죠? 이틀이니까 58, 83 358부터 83 여기 숙제고요. 지금 화장실 급 한번 얼른 갔다 오시고요. 죄송하지만 책상을 미리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옮겨주세요. 지금. 자, 쓰레기 한 바퀴 갖다 버리시고 바로 돌아오세요. 자, 뒤로 옮겨주세요. 뒤로. 자, 답안지랑 시험지랑 한 개씩만 가지시고 뒤로 조금 넘겨주세요. 네? 시험지 어디 있어요? 자, 시험지 1개, 답안지 1개. 상거 있어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선생님 건 챙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숙제 검사 할 수 있게 책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아, 저거 들고 오세요.